일반적으로 어학연수의 경우엔 개인의 성향이나 목적에 따라서 국가나 프로그램을 먼저 정하시고 재정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서 기간이나 숙소 타입 그리고 어학연수 기관들을 하나씩 맞춰가면서 준비하시는 게 일반적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어학연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처음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감이 잘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학연수 국가별로는 어떤 특징들이 있고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나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학연수를 준비해야만 하는지 어학연수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다채롭고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어학연수지로 사랑을 받고 있는 국가인데요.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분위기의 도시를 여러 가지 선택지로 갖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에요. 주요 도시로는 미국의 상징과도 같은 뉴욕과 동부지역의 학구적인 대학 도시인 보스턴, 그리고 미국 서부를 대표하는 LA와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해서 휴양지 같은 느낌의 샌디에고와 캐나다와 가깝고 스타벅스의 시작점으로 알려진 시애틀까지 정말 다양한 도시가 많기 때문에 도시를 이용해가면서 어학연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관광비자 이스타를 통해서 별 절차 없이 미국에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어학연수와 여행을 함께 할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장기 과정으로 3개월 이상 학생비자를 받아서 가신 이후에 미국의 대학교 또는 대학원까지 고려를 하시면서 영어 준비를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은 국가이기도 해요. 다만 미국 관련해서 몇 가지 고려하셔야 될 점은 타 국가에 비해서 물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비와 생활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는 점과 방금 전 말씀드린 학생비자의 경우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점이에요. 현지에서 계속 학업을 이어나가신다면 미국의 학생비자는 한 번 받을 경우에 5년까지 나오기 때문에 처음 비자를 받을 경우에 재정적인 상황이나 미국을 출국하시는 동기 등을 꼼꼼히 보는 편인데요. 비자 인터뷰를 통해 영사관이 다각도로 비자에 대한 부분을 살피기 때문에 비자 컨디션이 좋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국가로 생각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영국은 영어 교육의 본고장으로 오랫동안 영어를 가르쳤던 경험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영어 교육과 영어 교재들이 발달해 어학연수의 종주국이라고도 불리는 국가인데요. 역사가 정말 오래된 어학원들이 많고 영어 교육의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진 국가인데 영어 학습에 대한 자격증을 갖춘 선생님들이 대부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학원들의 수업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영국은 세계적인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학연수 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한 국가이기도 하고, 지리적으로도 유럽과 인접해서 유럽 여행을 쉽게 저렴하게 갈 수 있기도 해요. 이 때문에 문화생활이나 여행 그리고 어학연수를 동시에 원하시는 학생분들에겐 영국을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죠. 그리고 영국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위기를 내는 도시로의 어학연수들이 가능한 곳인데요. 영국을 대표하는 도시이자 가장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런던을 중심으로 캠퍼스 생활을 하는 느낌을 하고 많은 젊은 학생들이 모여있는 대학 도시인 옥스퍼드 캠브리지, 그리고 작은 휴양지 느낌의 소도시로 저렴한 생활비와 친절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본머스나 브라이튼 같은 곳들까지 많은 선택지가 있어서 성향에 따라 도시 선택이 다양한 국가가 바로 영국이에요. 이런 특징들 때문에 어학연수 기간 동안 한 도시에서만 머물면서 어학연수를 하는 것이 아닌 여러 도시들을 이동하면서 어학연수를 하시는 것도 장점인데요. 처음엔 작은 소도시에서 관리를 받으시면서 공부를 하신 이후에 어느 정도 영어를 늘리고 대도시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시면서 영어를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플랜들도 가능하죠. 비자 부분도 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자유롭기 때문에 만약 6개월 미만 어학연수를 생각하신다면 별다른 준비 없이 관광비자로 입국이 가능하시고, 만약 6개월 이상 어학연수를 생각하신다면 12개월까지만 어학연수가 가능하시고 현지에서 연장이 안 되니까 이런 점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과 관련해서 고려하셔야 될 점은 지역마다 큰 편차가 있긴 하지만 학비나 생활비의 수준이 대도시에 만약에 지낸다고 하면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예산을 여유롭게 책정이 가능하신 분이나 한국인들이 좀 없는 곳을 원하신다면 영국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영어권 국가들을 통틀어서 가장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들 수 있고 환경적으로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도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분들에게 어학연수지로 가장 인기 있는 국가가 바로 캐나다인데요. 비교적 저렴한 물가로 생활이 가능하고 미국과 붙어 있어서 육로로 미국으로 여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까지 쌓고 올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대표적인 도시로는 캐나다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로 동부 지역에 위치한 토론토와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프랑스어를 사용해서 영어와 프랑스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몬트리올, 그리고 캐나다의 가장 대표적인 어학연수지인 서부 지역의 밴쿠버가 있어요. 기후적으로도 도시마다 조금씩 다른 기후를 갖고 있고 위치도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 도시들 모두 다양한 어학연수 프로그램들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토플이나 IELTS 같이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험 준비 과정이나 유급이나 무급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코어 프로그램도 있고 캠브리지 시험 같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자격증 과정까지 있어요. 추가적으로 특수한 목적을 갖고 공부를 하는 통번역이나 테솔 같은 프로그램들도 캐나다에서 들을 수 있죠. 다만 미국이나 영국과는 다르게 캐나다의 경우 특정 도시로 어느 정도 어학연수 기관들이 몰려 있고 한국인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영국처럼 한국적인 것들이 없는 그런 국가는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볼거리가 많았던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는 어학연수 중에 조금은 심심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미국과 가까이 붙어 있다는 점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쇄가 되는 느낌이긴 해요. 만약 어학연수의 우선순위가 치안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곳을 찾으시거나 조금은 어학연수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주는 1년 내내 온화한 날씨를 갖고 있고 한국과도 시차가 그렇게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액티비티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은 어학연수지예요. 특히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생활비를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다는 점도 있는데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학생비자나 워킹홀리데이로 어학연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거기다가 캐나다와 함께 살기 좋은 도시 순위권에 항상 들어가고 있는 도시들을 보유한 국가가 바로 호주인데요. 호주의 대표적인 도시들로는 호주 제1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시드니를 포함해 호주에서 대표적으로 기후가 좋은 브리즈번, 그리고 호주의 유럽이라고도 불리는 멜버른이 가장 우리나라 학생분들이 어학연수로 많이 가는 곳인데요. 이 외에도 호주 대표 휴양지인 케언즈나 서호주의 대표 도시 퍼스 등 다양한 도시로 어학연수를 가는 것이 가능하죠.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캐나다처럼 시험 준비 과정이나 자격증 과정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리스타 과정 같은 특수한 과정도 있는 것이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인데요. 다만 호주가 대표적으로 이민자들이 많이 가는 국가이기도 하고 도시 내에서 한국적인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적인 부분들을 조금 피해서 어학연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학연수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과는 조금 목적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 어학연수와 일을 병행하고 싶으시고 어학연수를 조금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호주로 어학연수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는 안전하고 교육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국가인데요. 대표적으로 깨끗한 자연 환경이 너무나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조용한 곳을 찾는 분들에게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 곳이에요. 북섬의 대표 도시인 오클랜드에 대부분의 어학연수 기관들이 몰려 있어서 가장 많은 어학연수생과 학생들이 몰려 있지만 남섬의 퀸즈타운 또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곳이라는 이유로 어학연수를 가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거기다가 호주와 마찬가지로 워킹홀리데이를 비롯해 학생비자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것이 장점인데요. 학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생활비까지는 충당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세이브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장점이 되고 있죠. 다만 도시에 대한 선택권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조금은 활동적인 분들에게는 심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면을 우선순위에 두시거나 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어학연수를 하시고자 하신다면 뉴질랜드 또한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인 몰타는 저렴한 물가와 단기간 어학연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곳인데요. 유럽의 대표적인 휴양지로 기후가 온화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이죠. 단기간 유럽 학생분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우리나라 학생분들도 대학생들이 방학기간 나가시거나 직장인분들이 휴직을 하신 이후에 단기간 갔다 오는 것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셨던 곳인데요. 제주도의 6분의 1 사이즈로 작은 국가이다 보니까 단기간 연수를 한 이후에 유럽 여행을 쉽게 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영국의 어학연수처럼 영어를 배우시면서 동시에 여행도 함께 해볼 수 있는 분위기 때문에 휴양 겸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많이들 어학연수를 하시는 곳이에요. 다만 단기간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없다는 점 또한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휴양지 같은 분위기에서 조금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신다면 몰타를 어학연수지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어학연수의 준비 프로세스 자체는 비슷하게 흘러가는 편인데요. 이 절차들을 한번 큰 틀에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나 프로그램들을 어느 정도 선택을 하셨다면 입학 신청 절차를 하시게 되는데, 입학 신청 시엔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숙소의 종류나 숙소에 대한 희망사항들을 선택하시게 돼요. 숙소를 선택하실 때는 2인실 숙소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학생분들에게 1인실을 어느 정도 권장해 드리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청소나 정리에 대한 습관도 많이들 다르기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나게 돼서 연수 초반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쨌든 입학 신청 이후에는 학비 납부를 하시게 되고, 학비를 납부하신 이후에 입학 허가서를 받게 되는데, 이 입학 허가서를 통해서 비자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 여유 있게 준비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환율을 보시고 환율이 낮을 때 학비를 납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로 어학연수를 준비하실 때 이런 소소한 점들이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 있게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입학 허가서 수령 이후 비자 신청을 하는 것도 단기 어학연수의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비자 신청 시 인터뷰가 필요하고, 호주나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각 국가마다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 검사가 필요한 등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고 준비하셔야 될 서류들도 있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의 서류들도 각자 안내 받으실 거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어느 정도 필요하게 되죠. 거기다가 비자 인터뷰나 신체 검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이트별로 예약을 하고 가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국가들마다 비자가 나오는 시간들이 모두 제각각이고, 정말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1개월에서 2개월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출국 전 너무 급하게 비자 준비를 하지 않도록 각 담당자분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비자가 나와서 모든 출국 준비를 마쳤다면 출국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각 국가마다 주의하셔야 될 입국 방식이나 입국 시에 꼭 필요한 서류들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같이 숙소 정보나 픽업 정보 등을 받으시게 돼요. 이렇게 오리엔테이션까지 모두 받으셨다면 이제 출국 준비가 모두 끝나게 되는 건데, 이러한 출국 준비의 단계들은 국가들마다 그리고 기간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으니까 수속 시작 전에 안내해드리는 출국정 안내표를 보면서 빠짐없이 준비를 하신다면 출국까지 무사히 하시는데 문제없이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학연수를 준비하고 출국하시는 절차와 국가별 특징까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여러가지 어학연수의 자료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을 설명란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까 링크를 찾아가시면 어학연수를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함께 문의를 주실 수 있는 곳도 남겨드리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